걱정이 많은 당신을 위한 데일 카네기의 조언.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오늘에 집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미루자. 밤이 깊어질수록 걱정은 더 커져만 갑니다. 잠들기 전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 감정은 때로는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그로 인해 무겁게 느껴지는 하루하루. 혹시 당신도 이런 걱정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값진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걱정의 실체를 파헤치고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허친스 총장에게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에 관해 물었더니 다음에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나는 언제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것이 위대한 교육자의 인생 철학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조금의 시련이나 고민에 부닥치면 바로 포기하고는 안 끝났어라며 절망한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숨 짓는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커다란 좌절 앞에서도 긍정의 자세를 일관한다. 이 불운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현재의 역경을 경험과 기회로 삼아 성공으로 연결할 방법을 고민한다.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손에 쥔 이익을 활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전기작가 윌리엄 볼리소의 말이다. 볼리소가 이 말을 한 것은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였다. 우리 인생 중 약 90%의 일은 별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약 10%의 일은 문제에 부닥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90%의 일의 의식을 향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걱정으로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의 의식을 집중하고 성공적인 90%의 일을 무시하라.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시인이자 철학자 랄프 활도의 머슨의 말이다. 당연히 그 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반세기 가까운 생을 살며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철학자 에머슨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역경 속에서 고결한 품성과 행복을 얻다. 스칸디나비아 격언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매섭게 몰아치는 차디찬 북풍 같은 가혹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뛰어난 인물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때 이 말은 큰 위로가 된다.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이 행복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습득한 것일까?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때조차 자기 자신을 동정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 어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책임을 완수하며 치열하게 삶을 일군 자가 고결한 품성을 갖추고 진정한 행복을 맞이했다.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불이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올레불은 당황하지 않고 남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말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손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와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뿐이다. 쾌활하게 행동하면 기분까지 밝아진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가 인생 지침으로 여겨온 말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온갖 골치 아픈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팔자 좋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말이다. 커다란 시련이 닥칠지라도 의지를 다잡고 노력한다면 괴로운 마음을 떨치고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다. 하버드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위는 감정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위와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의지로 통제 가능한 행위를 조정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마치 즐거운 듯이 말하고 웃으면 이윽고 감정까지도 즐거운 상태로 전환된다. 직접 시도해보자. 얼굴 근육을 움직여 미소를 짓고 등을 펴고 심호흡하고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보자. 행복과 기쁨을 연기하는 동안 암울한 기분이 옅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진리 중 하나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짜증과 분노 고민에 빠지는 까닭은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르와는 이 명언 덕에 괴로운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야 하는 하찮은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론 누구라도 1년만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일을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 잃을 것이 없다. 한국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리니탕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발산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는 잃을 것이 없다. 어쩌면 홀가분하기까지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얻는 일만 남는다는 뜻이다. 단순한 이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패라는 사건에 매몰되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망친다. 원인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개선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점점 더 깊이 함몰된다. 피로를 막는 일은 걱정과 불안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일 규칙은 단순하다. 바로 자주 쉬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더 효과적이다. 질병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종 피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시키고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그 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과도한 긴장과 피로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시카고 대학교 임상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고 긴장 완화의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연구한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나 불안 등의 감정적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호프교회의 존 밀러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몇 해 전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걱정과 근심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음을 발견했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의 걱정을 저절로 해결해준다는 사실도 알았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 전에 자신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는 힘들지만 걱정이 내 마음을 온통 점유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문제의 90% 정도가 일주일 안에 자연히 해결되거나 내가 마음가짐을 바꿈에 따라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저절로 이뤄지는 성공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현명한 위인으로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에게 13가지의 중대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언쟁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 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주 결점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결점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결과를 세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승부를 2해가 넘도록 이어나갔다.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사랑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어떤 이기적인 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속이려 든다면 복수할 생각보다는 당신의 지인 목록에서 그를 삭제하라.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더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별난 이상주의자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한 경찰청에서 발행한 외부에 실린 글이다. 복수심과 분노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시사 화보지 라이프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고혈압 환자의 주요 성격적 특징은 분노다. 분노나 억울한 감정 복수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만성고혈압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관을 설파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건강에 이루어온 가르침을 전하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따름으로써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궤양을 포함한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적을 향한 복수의 불길은 자신에게 깊은 화상을 남긴다. 적을 향해 복수의 불길을 지피지 말라. 그 불은 당신 자신에게 깊은 화상을 입힐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포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보자. 우리의 감정이 적에게 지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적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불행한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외모, 건강,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행에 빠지는 비결, 불행해지는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고민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노벨 문학상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다.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자. 몸 구석구석으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은 힘차게 뛸 것이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는 대신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저 멀리 날아갈 것이다. 지나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싸지만 효과 만점인 묘약이다. 유대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벌레에게 먹히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에게 먹히고 말 때가 있다. 걱정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행동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해놓으면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당신을 더욱 더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걱정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걱정 없이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